2025년 12월 태국 국경 지옥의 요새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자국민이 납치돼 목에 폭탄이 매달렸는데도 중국의 눈치를 보며 외교적 해결만 읊조리던 무능한 태국 정부.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을 때 동남아의 하늘을 가르고 나타난 건 성조기도 오성홍기도 아니었습니다. 중국 기술진은 비웃었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만든 자신들의 전자 방패가 무적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사일이 물리 법칙을 비웃으며 적들의 심장을 꿰뚫었을 때 베이징의 오만함은 처절한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벽 뒤에 숨으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까? 인지를 방패 삼으면 우리가 멈출 줄 알았나요?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1km 밖에서 벽을 뚫고 적의 심장만 도려내는 대한민국에 미친 듯한 집도 사격.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외계인 고문설을 다시 꺼내 들게 만든 사건. 무릎 꿇은 태국 정부가 한국 대원의 군화에 입을 맞추며 오열하게 만든 그 경이로운 48시간의 기록. 지금부터 전 세계 안보 지도를 단 하룻밤 만에 다시 써버린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실화를 시작합니다. 2025년 12월 동남아시아의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국제 분쟁과 군사 전략을 분석하며 살아온 군사 분석가 박진성입니다. 수많은 전장을 지켜봤지만 이번 사건만큼 한 국가의 품격과 무능함이 극명하게 갈린 적은 없었습니다. 시작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농촌 마을이었던 이곳은 어느덧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된 거대한 범죄의 소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의 둥지를 튼 중국 흑사회의 범죄 조직들은 마치 제 집 안방을 드나들듯 태국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태국 등의 동남아 국가들의 무고한 청년들을 납치해 지옥 같은 스캠 단지에 가두고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의 대응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자국민이 끌려가 비명을 지르는데도 그들은 책상 앞에 앉아 잉크 냄새 나는 성명서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외교적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했다.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자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지요. 태국 국민들의 자존심은 이미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방콕의 거리는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산 총은 장식품이냐? 국민이 팔려가는데 정부는 어디 있느냐는 통곡 섞인 외침이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보다 북쪽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그림자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들이 중국의 거대 자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중국 외교관들은 태국 정부를 향해 노골적인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베이징의 고위 관리는 태국 총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국경의 작은 소동 때문에 우리와의 경제 협력을 망치고 싶지는 않겠지. 조용히 처리해라. 이건 충고가 아니라 경고다. 그 비겁한 압박 앞에 태국 총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끊길까 두려워 자국민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셈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은 이런 태국의 무기력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란듯이 태국 경찰 검문소 바로 앞에서 청년들을 납치해갔습니다. 태국 공권력은 그야말로 이빨 빠진 종이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화롭게 여행 중이던 한국인 청년 한 명이 이 범죄 조직에 납치되었다가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소식이 서울의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된 시간은 새벽 2시 15분. 보고를 받은 대한민국의 반응은 태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회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단 30분 만에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단호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 협상은 없다. 48시간 내에 모든 납치 피해자를 무사히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직접 그들을 데리러 가겠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의 이례적인 최후 통첩에 숨을 죽였습니다. 캄보디아와 중국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뭘 어쩌겠느냐는 식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태국 지휘소가 여전히 중국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던 사건 발생 12시간 후 방콕 돈무안 공항 상공에 거대한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 수송기 C-390과 KC-330 시그너스
4대가 태국 정부의 허가 절차가 채 끝나기도 전에 태국 영공에 진입한 것입니다. 중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48시간이나 빠른 전격적인 기동이었습니다. 태국 공항 관제탑에서는 당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방콕 관제소, 한국 수송기들은 즉시 기술을 돌려라. 허가되지 않은 진입이다. 그때 수송기에서 송출된 무전은 태국 지휘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허가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구하러 왔다.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겠다. 지금부터 이 구역의 지휘권은 대한민국이 갖는다. 잠시 후 한국 정부 특사가 탄 전용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특사는 태국 지휘소의 문을 마치 부수듯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중국 외교관과 태국 장성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중국 관리가 오만한 표정으로 한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고 윽박지르자 한국 특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법을 논하기 전에 인간의 도리부터 챙기시지. 비키세요. 우리가 직접 집도합니다. 그리고 당황해하는 태국 총리에게 특사는 서류 뭉치가 아닌 실시간 위성 영상이 뜨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지하, 깊숙한 곳까지 낱낱이 파헤친 대한민국의 최첨단 첩보 자산들의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총리님, 당신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버린 국민들,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태국 국민들도 수백 명이 갇혀 있더군요.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만 빼오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의 나라 국민들도 함께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호의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태국 장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정부조차 포기한 국민들을 멀리서 온 한국이 구해주겠다니요. 이게 바로 선진국의 품격이자 태국과는 차원이 다른 한국의 국력과 국격, 그리고 국가 파워였습니다. 한국은 즉시 태국 군부에 실시간 전술 네트워크를 공유했습니다. 중국산 무기에 의존의 먹통이 되어 있던 태국의 시스템들이 한국의 양자, 암호 체계와 연결되자 순식간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은 SNS를 통해 태국 전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군이 우리 땅에 왜 오느냐며 불안해하던 태국 국민들의 여론은 단 10분 만에 뒤집혔습니다. 한국 수송기에서 내리는 검은색 전술복 차림의 특수부대원들과 정교한 장비들을 본 시민들은 열광했습니다. 방콕 시내 대형 전광판에 한국 수송기의 모습이 비치자 거리의 시민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코리아를 연호했습니다. 태국 SNS 트렌드 1위는 우리에게는 한국 같은 정부가 필요하다는 해시태그로 도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태국 총리의 직통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국 대통령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국 국민의 고통은 곧 우리의 고통입니다. 오늘부터 태국 상공을 지키는 것은 중국의 협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강력한 날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믿으십시오. 전화를 끊은 태국 총리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태국 총리는 즉시 국방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태국 전군은 대한민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토를 다는 자는 즉결 처분하겠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우리를 진정한 국가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제부터 태국은 중국이 아닌 한국을 따르겠다. 국제사회는 이 압도적인 광경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BBC와 CNN은 긴급 속보로 동남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바뀌고 있다. 중국의 무력한 협박을 대한민국의 단호한 실천이 완전히 짓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힘을 과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국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태국 국경을 향해 이륙하는 한국 수송기들의 꼬리 날개에 새겨진 태극기는 그날 태국 국민들에게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의 가족들, 친구들이 불법 조직에 끌려갔지만 겁먹은 정부가 아무런 대응도 못해서 희망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이 나서 그들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었으니까요. 수많은 태국 전투기들이 한국 수송기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침범을 막기 위한 요격이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태국 조종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수송기 옆에서 호위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태국 조종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형제들이여, 우리 국민을 구하러 와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가 당신들의 날개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오만한 그림자 아래서 떨던 한 국가가 진정한 강대국,
대한민국의 손을 잡고 자존심을 되찾는 역사적 대전환의 서막이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한국 수송기의 엔진 소리는 곧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과 그 배후 세력들에게는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폭풍전야의 정적 속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향해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선전포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호한 결단을 내린 태국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의 보복이었죠. 중국은 사실상 자신들의 경제적 속국인 캄보디아를 이용해 태국을 점령해가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군이 태국을 향해 전면적인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은 단순한 국경 분쟁 그 이상이었습니다. 태국보다 한참 아래에 있던 캄보디아가 오히려 태국을 향해 선제 공격을 하다니 이건 딱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그들은 뒤를 바치는 거대한 뒷배인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믿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신들의 범죄 산업이 한국의 개입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오히려 국경을 피로 물들여 판을 뒤흔들겠다는 도박을 걸었습니다. 중국의 사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이유였죠. 12월 7일 새벽, 캄보디아군은 중국이 제공한 수백 문의 다연장 로켓을 일제히 발사하며 태국 영토를 유린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오만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중국이 설치해준 최신형 전자기 차폐 시스템인 HS-9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는 순간 반경 100km 이내의 모든 전파는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태국군의 무전기는 쓸모없는 쇳덩이가 되었고 그들이 자랑하던 미사일들은 유도 신호를 잃고 허공을 헤매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태국 군인들은 눈뜬 장님이 된 채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벼락을 고스란히 얻어맞아야만 했습니다. 지휘소에서는 장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통신기를 두드렸지만 들리는 것은 기분 나쁜 지지직거리는 소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험천만하고도 어떤 국가도 개입하길 원하지 않았던 싸움에 발을 들였습니다. 단순히 자국민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 사건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 제국과 그 배후 세력, 즉 중국에게 진정한 선진국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보루로서 동생, 국가쯤 되었던 태국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위성은 충분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죽인 자들을 단죄하고 나아가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품격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전면전의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캄보디아 지휘소 내부에서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중국에서 파견된 군사기술진은 거만한 표정으로 태국군의 무력함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온다고 해도 별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HS-9 시스템은 전파를 먹어치우는 블랙홀이니까요. 한국산 미사일들은 날아오기도 전에 우리 방패에 막혀 고철 더미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이 전자 방패가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방어막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태국 코락공항에서 이륙한 대한민국 공군의 F-15K 4대가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전투기들은 적진을 향해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국 본토 안쪽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캄보디아군 지휘관들은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한국 조종사들이 겁을 먹고 제 동맹 나라 땅에 미사일을 쏘고 있구나. 역시 우리 중국 방패의 위력에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 중국 고문단 역시 실소하며 이 광경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는군. 자기들끼리 오발사고를 내고 도망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은 정확히 12초 뒤에 끔찍한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태국 본토 쪽으로 멀어지던 한국산 미사일 K-부메랑이 마하 3의 속도로 하늘을 가르더니 갑자기 공중에서 믿기지 않는 기동을 선보인 것입니다. 미사일은 물리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180도로 급격하게 꺾이며 유턴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향을 트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달리는 경주마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수준의 정밀한 각도로 적의 등 뒤를 노리고 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기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뭐야? 왜 미사일이 돌아오는 거지? 말도 안 돼. 저런 각도로 회전하는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해. 물리학을 거스르고 있다고. 그들은 당황하며 방공망을 가동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중국의 HS-9 시스템은 모든 방어력을 정면에만 집중해 두었습니다.
정면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파는 막아낼 수 있었지만 등 뒤에서 들이닥치는 공격에는 무방비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의 천재적인 기술진은 중국의 이 오만한 설계를 역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K부메랑은 중국 레이더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HS-9 전자기 차폐 기지의 후면 심장부를 직격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수조 원짜리 중국제 시스템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고철 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방금까지 호언장담하던 중국 기술진은 폭발의 충격으로 바닥을 뒹굴며 처절한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우리 수조원의 예산이 단 몇 초 만에 쓰레기가 됐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알고리즘을 만든 거야? 말도 안 돼.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이 자신들의 상식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했는지 목격하며 절망했습니다. 한국의 이 기술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것입니다. 미국의 미사일도 러시아의 무기체계도 이런 식의 급격한 유턴 기동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체가 받는 압력이 어마어마해서 폭발해버리거나 제어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물리 법칙의 한계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초정밀 임베디드 알고리즘을 통해 미사일의 날개 각도를 마이크로초 단위로 재현했습니다. 중국의 AI가 상황을 분석하기도 전에 한국의 미사일은 이미 목표물을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경탄하는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이었습니다. 차폐 시스템이 파괴되자마자 암흑에 잠겼던 태국군의 모니터가 일제히 밝아졌습니다. 지지직거리던 소음 대신 한국이 열어준 깨끗한 통신 채널을 통해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쏟아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태국 장성들은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세상에, 한국 무기 한 발에 그 무시무시하던 중국의 방패가 녹아내렸어. 태국 군인들은 다시 살아난 무전기를 붙잡고 환호했습니다. 굴욕으로 곤두박질 쳤던 그들의 자존심이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다시금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작전을 지휘하던 한국 사령관의 목소리가 태국 지휘소에 부드럽고도 위험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국 군인 여러분, 장애물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영토를 직접 되찾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옆에서 당신들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명예롭게 진격하십시오. 긴박한 전쟁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압도적인 여유였습니다. 태국 장성들은 한국 사령관의 그 품격 있는 배려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힘만 센 나라가 아니라 동맹의 자부심까지 챙겨주는 진정한 선진국이었습니다. 진격하라. 한국 형제들이 열어준 길을 따라 우리의 땅을 되찾자. 태국 총사령관의 사자우와 함께 멈춰있던 태국의 전차들이 굉음을 내며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자신들이 믿었던 중국의 방패가 한순간에 사라지자 공포에 질려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도망치기 바빴고 태국군은 한국의 실시간 위성 정보를 지원받아 적들을 정밀하게 타격해 나갔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작전을 지켜보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가장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캄보디아군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대한민국의 수송기들은 이제 지도상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구간으로 과감하게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험난한 기류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시도조차 못했던 그 죽음의 구간으로 한국의 비행기들이 당당하게 날아들었습니다. 지켜보던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이 이제 진정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작전을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천재성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동맹을 대하는 진심 어린 품격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기쁨의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자랑이던 전자기 차폐막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지만 우리 앞에는 더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해발 900m, 경사도 85도에 달하는 수직 암벽 요새인 악마의 아가리였습니다. 아무리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도 그렇지, 사실상 최약체국인 캄보디아가 이렇게나 자신만만할 수 있던 이유였죠. 이곳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수십 년간 화강 한반을 깎아 만든 천연의 요새였고 그 두께는 일반적인 포격으로는 기별도 안 갈 만큼 무시무시했습니다. 안반의 강도는 150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이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5배나 단단한 수치였습니다. 태국군은 이 절벽을 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기어오르는 것은 자살 행위였고 정밀 유도탄조차 짙은 정글 안개와 깎아지른 각도 때문에 영중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태국군은 과거 이곳을 점령하려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후퇴한 뼈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서로 인접국인 만큼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태국이 캄보디아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수직에 가까운 절벽 때문이었죠. 그런데 캄보디아는 이러한 절벽을 더욱 다듬기까지 했으니 태국의 좌절감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캄보디아군은 절벽 꼭대기에 중국산 대공포와 중화기들을 촘촘하게 배치해두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지상군은 여기까지 올라올 사다리도 없을 것이고 미사일은 각도가 안 나와서 우리 머리털 끝도 못 건드린다. 적들은 천혜의 요새가 주는 안도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사실 현대전에서도 이런 지형은 최악의 난제로 꼽힙니다. 미국의 벙커버스터인 GBU-28조차도 이런 수직, 안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수십 발을 같은 지점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휘소 모니터를 통해 적들의 비웃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한국 사령관의 짧고 서늘한 명령이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부수지 않겠습니다. 아예 지워버리죠. 그것은 단순한 화력 투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극비리에 개발한 물리 법칙의 응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중에서 대기 중이던 F-15K 2대가 급강하하며 4발의 작은 물체를 사출했습니다. 그것은 흔히 보던 거대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철 말뚝처럼 생긴 K공진 탄환이었습니다. 탄환들은 불꽃을 내뿜으며 절벽의 사각지대, 즉 지질학적으로 가장 취약한 4곳의 결속점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캄보디아군 지휘부는 폭발음이 들리지 않자 어처구니 없다는 듯 낄낄거렸습니다. 한국 놈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저런 쇠꼬챙이로 이 거대한 산을 어쩌겠다는 거냐? 불량탄을 쏜 게 분명해. 적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어떤 재앙이 잉태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형 삭제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탄환이 박힌 지 3초 후 폭발음 대신 고막을 찢는 듯한 기괴한 저음의 진동이 대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웅웅 하는 소리는 땅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지옥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주변의 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떼를 지어 도망갔고 정글의 맹수들조차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숲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저주파 동기화 분자 결속 해체의 기술이었습니다. 타국의 무기가 무식하게 때려 부수는 망치라면 한국의 공진 탄환은 암세포만 골라 파괴하는 정밀한 수술용 레이저와 같았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구현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암석마다 가진 고유의 진동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그 결속을 끊어버리는 파동을 쏘는 것이죠.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군사 강국들도 이 이론은 알고 있었지만 거대한 안반의 주파수를 0.001Hz 단위로 제어하는 정밀한 알고리즘을 만들지 못해 포기했던 기술입니다. 오직 IT와 나노 제어 기술에서 정점에 선 대한민국만이 이 신의 영역에 도달한 것입니다. 절벽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자 적들의 비웃음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벽 꼭대기에 서 있던 캄보디아 병사들은 중력을 잃어버린 듯한 기괴한 감각에 비틀거렸습니다. 그들이 딛고 서 있던 단단한 화강 안반이 갑자기 설탕 가루처럼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체였던 바위가 특정 주파수에서 액체처럼 흘러내리는 유동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적 지휘관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땅이 녹고 있다. 산이 사라지고 있어.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수천 톤의 암석이 수직으로 바스러지며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켰습니다. 화려한 화염도, 자극적인 폭발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정적 속에서 수만 년을 버텨온 요새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뿐이었습니다. 지휘소 모니터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전율했습니다. 수백 발의 벙커버스터로도 해내지 못할 일을 단 4발의 한국산 탄환이 해치운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지형적 한계라는 개념 자체를 현대전의 사전에서 삭제해버린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적 지휘소와 중국제 중화기들은 무너져 내리는 암석 더미 속에 흔적도 없이 매몰되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지휘소에는 무거울 정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발 900m의 위용을 자랑하던 악마의 아가리는 이제 평평한 완경사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적의 지휘 체계는 완벽하게 소멸했고 살아남은 잔당들은 발밑에 땅이 사라진 공포에 질려 총을 버리고 투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한 것이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마저 주무르는 초월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필멸자인 인간이 감히 불멸자인 신을 거스르는 느낌을 받고 엄청난 패닉에 휩싸였겠죠. 저는 담담하게 차트의 한 구석을 지웠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결과였고 한국의 기술력은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무기들이 얼마나 더 큰 폭발을 일으키느냐에 집착할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형의 존재 이유를 지우느냐를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 최강인 이유입니다. 화강암의 분자 단위를 흔들어버리는 정밀함은 오직 우리만이 가진 천재성의 산물이었습니다. 무너진 절벽 잔해 위로 한국의 수송기들이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절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역사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이 자연 조건은 한국이 완전히 깨부수며 이들의 역사를 다시 썼거든요. 태국 지휘부의 모니터에는 이제 텅 빈 평지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자랑하던 천의 요새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형이 삭제되어 평지가 된 자리 아래에는 더 지독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핵심 수뇌부와 그들을 비호하던 세력들은 지상이 무너지기 직전 이미 지하 20m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긴 상태였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기술진이 설계한 지하 요새로 15m 두께의 천연 화강암층 위에 5m 두께의 특수 강화 콘크리트를 덧댄 그야말로 두더지 요새의 정점이었습니다. 중국 고문단은 호언장담했습니다. 여기는 전술 핵무기가 머리 위에서 터져도 끄떡없는 요람이다. 한국 놈들이 사는 깎았을지 몰라도 이 두꺼운 지각을 뚫을 수는 없다. 그들의 악랄함은 요새 내부의 구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태국인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삼아 입구 근처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태국군이 입구를 찾아 진입하려 하면 인질들을 사살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죠. 지상에서 이를 지켜보던 태국군은 절망했습니다. 입구는 좁고 견고했으며 공중에서 쏟아붓는 폭격은 20m의 안반층에 막혀 그저 요란한 소음만 낼 뿐이었습니다. 지하실 한 구석에서 안심하며 와인을 들이켜는 적들의 영상이 첩보. 위성에 잡힐 때마다 태국 지휘관들의 주먹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지옥의 뚜껑을 열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작전실의 침묵을 깬 것은 한국 사령관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입구를 찾느라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천장을 열어드리죠. 저는 그의 눈빛에서 일말의 당황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수순을 밟는다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미사일은 원래 21m까지 뚫도록 설계되었는데 겨우 20m 깊이에서 멈추느라 우리 기술진이 정밀 제어 알고리즘을 짜느라 꽤 고생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은 이미 적들의 상상을 한참 앞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하늘의 사자로 불리는 F-15K가 구름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사출된 것은 이전의 공진 탄환과는 다른 날카로운 유선형의 금속 덩어리였습니다. 바로 한국형 초정밀 벙커버스터 K드릴이었습니다. 이 괴물 같은 무기는 투하 직후 로켓 엔진을 점화하며 음속의 5배인 마하 5까지 가속했습니다.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리는가 싶더니 탄환은 적 요새의 지휘 통제실 바로 위 지점을 향해 수직으로 내리꽂혔습니다. 지상의 태국군이 숨을 죽인 채 그 궤적을 쫓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금속공학의 미학이었습니다. 탄두 끝부분에 장착된 초고경도 텅스텐 합금 드릴은 안반에 닿는 순간 초당 수천 번의 미세 진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찰열로 인해 탄두 온도가 2000도 이상 치솟았지만 한국의 나노 코팅 기술은 그 열기를 오히려 암석을 녹이는 에너지로 치환했습니다. 단단하기로 소문난 20m 두께의 화강암반이 마치 뜨거운 칼날 앞에 놓인 버터처럼 소리 없이 갈려 나갔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본다면 바위가 가루가 되어 사방으로 비산하며 탄두가 거침없이 지하를 향해 파고드는 광경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지하 요새 내부에서는 기묘한 전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적 지휘관이 들고 있던 와인잔이었습니다. 잔 속의 붉은 액체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천장에서 고운 먼지가 눈처럼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진인가? 적들이 의아해하며 고개를 드는 순간 기분 나쁜 기계적 드릴 소리가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한 굉음으로 바뀌었고 1초, 2초, 3초 적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지옥의 천장이 열렸습니다. 20m의 안반을 완벽하게 관통한 텅스텐 탄두가 적들의 최후 만찬이 차려진 식탁, 정중앙을 뚫고 내려와 딱 멈춰섰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먼지가 가라앉고 조명이 탄두를 비추자 그 표면에 선명하게 각인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문구가 차가운 금속 광택을 내뿜으며 번뜩였습니다. 적 지휘관의 코앞에서 멈춘 그 문구는 마치 너희가 숨을 곳은 지구상에 없다는 대한민국의 준엄한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적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요새가 자신들의 무덤으로 변했음을 직감하며 넋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초대형 관통탄인 MOP와 한국 무기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미국의 무기가 산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무식한 힘에 한말하면 대한민국의 K-드릴은 적의 심장만 정확히 도려내는 정밀한 메스입니다. 미국의 무기는 오차 범위가 수십 미터에 달해 부수적인 피해가 크지만 한국의 무기는 20m 지하에서도 오차 범위가 단 50cm 이내입니다. 인질들이 잡혀있는 방 바로 옆방만 골라서 폭파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스마트 관통 알고리즘 덕분입니다. 텅스텐 탄두의 무게를 10분의 1로 줄이면서도 관통력은 3배 이상 끌어올린 한국의 천재적인 설계는 다른 국가들이 수십 년을 매달려도 따라오지 못할 기술적 성취였습니다. 탄두가 멈춘 지 0.5초 후 탄환 내부에 지능형 열압력 탄두가 작동했습니다. 일반적인 파편 폭탄은 요새 외벽에 힘을 낭비하지만 이 탄두는 요새 내부의 산소만 순식간에 증발시켜 거대한 압력차를 만들어냅니다. 외부의 태국군에게는 단 한 점의 먼지도 튀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새 내부의 적들만이 비명 지를 새도 없이 무력화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스마트 파괴의 정수입니다. 불필요한 살상을 줄이면서도 목표물은 완벽하게 제거하는 선진 병기의 품격이죠. 먼지가 자욱한 지상으로 태국 인질들이 한국 특수부대의 인도를 받으며 무사히 구출되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를 지나간 그 지옥의 천장이 사실은 구원의 문이었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0m 안반을 뚫고 내려온 그 단 한 발의 미사일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고 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지휘소의 모니터를 끄며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쥐구멍 속에 숨어도 대한민국의 눈은 피할 수 없으며 그들이 세운 벽이 높을수록 대한민국의 드릴은 더 날카로워질 뿐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태국 장성들은 할 말을 잃은 채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이 핵전쟁도 버틴다던 요새가 한국의 미사일 단 한 발의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린 광경은 그들에게 공포를 넘어선 경외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작전은 완벽했습니다. 입구를 부수지 않고도 천장을 열어버린 대한민국의 기술력 앞에 적들의 최후 도박은 비참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의 정글 속에 숨어있던 어둠의 세력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텅스텐 사자가 포효하기 시작한 순간 그들이 숨을 곳은 우주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 성공에 대한 기쁨도 잠시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지하 요새의 천장이 텅스텐 탄두의 위력 앞에 맥없이 무너져 내리자 궁지에 몰린 적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최후의 발악을 선택했거든요. 그들은 퇴로가 차단된 것을 확인하자마자 정글 속에 숨겨두었던 수천 대의 저가형 중국제 자폭 드론을 일제히 이륙시켰습니다. 캄보디아 잔당들이 준비한 이 작전의 이름은 검은 구름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일시에 날아오르자 정오의 태양마저 가려질 정도로 하늘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떼의 재앙을 현대판으로 옮겨놓은 듯 기괴하고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물량 공세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 저가형 드론들의 살상용 파편뿐만 아니라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자폭에 성공하지 못하고 격추되더라도 지상에 독극물을 뿌려 태국의 국경 마을을
불모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었죠. 우리가 죽더라도 너희 땅에 생명이 살 수 없게 하겠다는 비열하고도 악랄한 의도였습니다. 이러한 민간인을 향한 테러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었지만 중국은 그런 것을 신경 쓰는 국가가 아니었죠. 그들은 자국민의 목숨을 걸고 핵실험을 해대는 국가인데 남의 나라 국민의 목숨을 신경 쓸 리가 없었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뿜어내는 기분 나쁜 기계음이 국경 전체에 울려 퍼지자 태국 방공부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패닉에 빠졌습니다. 태국군이 보유한 기존의 방공 레이더는 이미 데이터 처리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모니터 화면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만 개의 붉은 점으로 뒤덮여 전산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드론 한 대의 가격은 고작 수십만 원인데 이를 맞추기 위한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소잡는 칼로 파리를 잡다가 가산이 탕진되는 꼴이었죠. 태국 군인들은 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죽음의 그림자를 보며 총을 든 손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며 지휘소의 메인 컴퓨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 나올 때 제 머릿속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분해졌습니다. 벌레가 좀 많군요. 하지만 살충제를 뿌리는 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중얼거리며 한국형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즉 AESA 시스템의 가동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인 이유는 바로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미친 듯한 조화에 있습니다. 타국의 시스템이 수천 개의 표적을 보고 허둥댈 때 한국산 AI 표적 할당 알고리즘은 단 0.01초 만에 하늘의 모든 드론에 개별 번호를 매겨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산망이 번개처럼 번쩍이며 화면상의 모든 붉은 점을 처리, 대상 1번부터 3000번까지 순식간에 정렬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현존 시스템보다 처리 속도가 10배 이상 빠른, 그야말로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듯한 천재적인 데이터 처리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빛의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레이저 요격 병기와 천궁2 시스템이 합동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인 방공망은 미사일 한 발로 적기 한 대를 맞추지만 대한민국의 방식은 우아함 그 자체였습니다. 지잉 하는 낮은 작동음과 함께 한국산 레이저포가 하늘을 향해 보이지 않는 빛의 줄기를 뿜어냈습니다. 레이저 한 줄기가 허공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드론 수십 대가 날개가 타버린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전쟁이라기보다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나 추락하는 별똥별떼처럼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카타르시스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쏴서 맞추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K제밍이라 불리는 세계 최고의 전자전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적들이 드론의 조종관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를 때 한국의 주파수 탈취 알고리즘은 중국제 드론의 제어권을 역으로 가로챘습니다. 순식간에 드론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 뒤 명령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서로를 공격하라. 수백 대의 드론이 공중에서 갑자기 기술을 돌려 자기들끼리 들이받으며 공중분해되는 자중질환의 현장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중국 기술진은 자신들이 만든 무기가 아군을 도륙하는 것을 보며 정신적 붕괴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산 방공망의 압도적인 장점이 수치로 증명됩니다. 미국의 아이언돔은 요격률은 높지만 발당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레이저 요격기는 전기료 수천 원이면 한 발을 쏩니다. 경제성에서 비교조차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 비용은 중국의 저가형 드론보다도 더 저렴하니 중국이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는 것도 당연했죠. 또한 타국 시스템이 동시 추적 가능한 표적이 100개 내외일 때 한국의 시스템은 1000개 이상의 표적을 독립적으로 추적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타격합니다. 무식하게 탄약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협적인 드론부터 핀셋으로 뽑아내듯 지워나가는 지능형 저지 기술의 정점인 셈입니다. 적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보낸 드론들이 국경선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광경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레이저 하나로 우리 드론 수백 대를 동시에 지울 수 있는 거지? 한국의 알고리즘은 신의 영역인가? 그들이 비명을 지르는 동안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0.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으로 하늘의 모든 위협을 삭제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었던 검은 구름은 단 10분 만에 허공에서 사라졌습니다. 단 한 대의 자폭 드론도 태국 국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드론 파편들은 지상에 닿기 전 한국군이 미리 살포한 중화제 에어로졸에 의해 독극물마저 무력화되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밤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겠고 그 빛 아래로 한국군의 위풍당당한 실루엣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이 하늘에는 새 한 마리 마음대로 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하늘의 그물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해했을 겁니다. 우리가 왜 방산 강국이고 감히 중국 따위가 따라올 수 없는지를 말입니다. 한국은 저기 숫자로 밀어붙이면 머리로 이겨버립니다. 중국이 수천억 원을 들여 준비한 물량 공세가 한국의 전기료 몇만 원과 천재적인 알고리즘 앞에서 고철 가루로 변해버린 이 사건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대신 한국의 K방패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를 지켜준 그 아름다운 별똥별의 정체가 한국의 무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은 신의 군대인가?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위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늘의 위협을 정리한 사자는 이제 지상의 모든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 마지막 진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숨겨둔 마지막 비장의 카드조차 대한민국의 다음 기술 앞에서는 그저 어린아이의 장난감에 불과할 것입니다. 중국산 드론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격차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적들은 수년 동안 비열한 계획을 세웠겠지만 대한민국은 단 몇 분 만에 그 모든 노력을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인류의 양심을 저버린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국은 끈질기더군요. 이들은 캄보디아가 자신들 대신 대리전을 치르며 군인들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군인들의 생명쯤은 자신들이 알바 아니라는 태도였죠. 그래서 하늘의 그물이 걷히고 지상의 요새가 가루가 되었음에도 전쟁의 잔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씨는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스며들었죠. 살아남은 캄보디아 잔당들과 그들을 지휘하는 중국 군사 고문단은 마지막 발악을 위해 악명 높은 카다멈 산맥의 심장부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나무가 많은 숲이 아닙니다. 연중 습도가 90%를 밑돌지 않고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정글 안개가 젖은 소미불처럼 시야를 가로막는 문자 그대로 녹색의 지옥이었습니다. 가시거리는 고작 2에서 3m,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조차 안개에 먹혀버리는 이곳에서 태국 군인들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발밑은 발을 들이는 순간 종아리까지 삼켜버리는 지는 늪이었고 머리 위에서는 치명적인 독을 가진 정갈과 뱀들이 언제든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2000년의 요새를 활용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열한 덫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정글 곳곳에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나노 냉각 위장막을 겹겹이 설치했습니다. 이 위장막은 주변 식물의 엽록소가 내뿜는 파장과 주변 온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똑같이 복제해냅니다. 적들이 이 뒤에 숨으면 현존하는 대부분의 열화상 카메라는 그저 조금 큰 나무나 바위로 인식할 뿐이었습니다. 적 게릴라들은 이 투명 망토 뒤에 숨어 태국의 정예 수색대를 마치 도살장의 가축처럼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독침과 소음기, 장착 총탄에 태국 군인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지늘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동료가 바로 옆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데도 적의 위치는커녕 총구에 화염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국 지휘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패닉에 빠졌습니다. 사령관님, 우리 애들이 유령한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정글 전체가 적입니다. 일단 후퇴하시죠. 이대로라면 전멸입니다. 지휘관의 비명 섞인 보고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올 때마다 방콕의 지휘소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실시간 위성으로 지켜보던 중국 지휘소 내부의 풍경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중화사상에 찌든 오만한 웃음을 터뜨리며 한국 기술을 비웃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하늘에서는 운 좋게 재롱을 떨었을지 모르지만 이 원시의 숲에서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할 거다. 우리 위장막은 100km 밖 위성도 속이는 예술품이지.
한국의 조잡한 렌즈 따위로 우리 병력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정글의 어둠 속에서 한국군이 피를 흘리며 기어다니는 꼴을 보게 될 거다. 중국인 고문관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기술이 절대적인 신의 방패라도 되는 양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글이라는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미친 듯한 기술을 연마해왔는지 말입니다. 태국 사령관이 절망하며 제 소매를 붙잡고 울먹일 때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심장박동과 폐에서 나오는 미세한 숨결까지 우리에겐 거대한 소음일 뿐이니까요. 저는 즉시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의 결정체이자 전 세계 유일의 정글 특화 탐지 시스템인 차세대 다기능 관측경 TAS-815K의 가동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 장비는 단순히 빛을 증폭하거나 열을 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미세 공정과 독자적인 AI, 딥러닝 기술을 갈아 넣어 만든 신한, 즉 신의 눈입니다. 일반적인 미국의 2세대 열상 장비나 중국의 복제품들이 단순히 표면, 온도 차이에만 의존할 때 한국의 TAS-815K는 공기 중의 미세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인간의 심장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를 0.001Hz 단위로 감지해냅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냉각 위장막은 표면 온도를 낮춰 열 추적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뒤에 숨어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적군들의 폐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두려움에 요동치는 심장 박동까지는 결코 가릴 수 없었습니다. 지휘소 메인 모니터에 정글의 안개가 걷히고 푸른색 입체 화면이 들어오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칠흑 같던 숲속 화면 위로 수백 개의 선명한 붉은색 형체들이 실루엣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위장막 뒤에 숨어 비열하게 웃고 있던 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차 범위는 단 0.1m. 한국의 AI는 적들의 체온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뱉는 숨의 궤적까지 계산해 저격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찍어냈습니다. 중국이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했다던 은폐 장비들이 한국의 고해상도 초정밀 센서와 지능형 알고리즘 앞에서는 실소가 터져나올 정도로 허술한 유리창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집도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아군 병사의 소중한 피 한 방울도 아끼기 위해 대한민국의 무인 기술 정수인 사족 보행 로봇 두억신이 편대를 정글 속으로 투입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독자적인 자위로 제어 기술로 소리 없이 정글을 돌파했습니다. 보병이 들어가면 수시간이 걸릴 늪지대를 두억신이는 단 몇 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적 매복병들은 안개 속에서 기계적인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이 금속 사자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두억신이에 장착된 초소형 저소음 기관포가 그들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타타탕, 타타탕. 안개 속에서 짧고 간결한 총성이 울릴 때마다 붉은 실루엣들이 하나씩 픽픽 쓰러졌습니다. 적들은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는지, 무엇이 자신들을 죽이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갑자기 머리에 구멍이 뚫려 쓰러지는 것을 본 캄보디아. 게릴라들은 극한의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보이지 않는 숲에 유령들이 싸우고 있다. 그들은 패닉에 빠져 허공에 대고 닥치는 대로 총을 갈겨댔지만 두억신이는 이미 적들의 탄도를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에 거대한 나무 뒤로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인명피해 제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정글에서 보여주는 무인 소탕의 압도적 클래스였습니다. 이 작전에 소름 끼치는 박진감은 구체적인 수치에서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미군의 최첨단 랜드 워리어 시스템조차 습도 높은 정글에서의 표적 식별률은 55%를 간신히 넘깁니다. 하지만 한국의 TAS 시스템은 AI 보정 기술을 통해 99.2%라는 경이로운 식별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족 보행 로봇 두억신이는 한번 충전으로 10시간 이상 정글을 누비며 초당 30개의 움직이는 목표를 동시 추적하고 각각의 위협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게릴라 전술은 한국의 압도적인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정밀, 기계공학 앞에서 그저 구석기 시대의 원시적인 장난처럼 전락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90%의 습도와 짙은 안개를 뚫고 적의 눈꺼풀 떨림까지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은 오직 대한민국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글의 무법자로 군림하던 적들은 이제 쥐구멍을 찾는 가련한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확하게 동료들을 지원하가는 한국군의 위험 앞에 그들의 오만한 중화사상은 진흙탕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중국 고문단은 자신의 모니터에 뜨는 연결, 끊김과 아군 전멸 메시지를 보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냉각막은 절대적이라고 했잖아. 한국 놈들은 신의 눈이라도 가진 거냐? 그들이 절망하며 비명을 지르는 동안 한국의 기술력은 정글의 안개를 과학의 빛으로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마침내 정글의 새 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잔당들은 총을 버리고 진흙탕에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안개를 뚫고 유령처럼 나타난 한국군 특수부대의 서늘한 총구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비를 구하는 비굴한 눈물뿐이었습니다. 비참한 몰골로 끌려가는 적들과 그 위로 당당하게 내려앉는 대한민국. 국방의 위험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현장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지휘소의 관측경을 끄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제 이 숲에 죄인이 숨을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왜 세계 최강의 방산 강국인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자연이 주는 한계를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반도라는 조건 자체가 극한의 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 한계 자체를 기술로 지워버릴 뿐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중국이 세운 모든 은폐의 벽은 한국의 신안 앞에서 투명한 유리창이 되었고 그들이 믿었던 정글의 어둠은 우리의 두억 신이에게 최고의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정글 작전만큼은 천문학적인 돈을 싸들고 한국의 고개를 숙여 배우러 오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오만함은 한국의 천재적인 기술력 앞에 갈갈이 찢겼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조잡한 카메라가 사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정밀한 죽음의 신의 눈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수조 원의 연구비를 들여 만든 중국제 장비들이 한국의 알고리즘 한 줄에 무력화되는 장면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서열을 다시 쓴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압니다. 한국이 지켜보는 곳에는 그 어떤 어둠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태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예군을 도륙하던 정글의 귀신들을 한국이 단 몇 시간 만에 청소해버렸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은 인간의 기술을 넘어선 존재들이다라는 찬사가 태국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사자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정글의 위협을 정리한 사자는 이제 적들의 마지막 숨구멍이자 모든 범죄의 근원인 최종 비밀 사령부를 향해 발톱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곳에 숨어 떨고 있을 마지막 수괴들에게 대한민국이 준비한 마지막 예우가 무엇인지 보여줄 차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글의 안개가 걷히고 승리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시선은 적들의 심장부, 그 마지막 어둠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수뇌부와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중국 고문단은 국경 인근의 고대 유적지 지하에 건설된 난공불락의 요새로 숨어들었습니다. 이곳은 수백 년 된 화강암 지반 위에 현대적인 특수 강화, 콘크리트를 덧씌운 지하 3층 규모의 철옹성이었습니다. 모든 퇴로가 차단되자 그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가장 비열하고도 잔혹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인간 고기 방패였습니다. 적들은 납치한 태국인 민간인 수십 명과 한국인 교환학생 3명을 인질로 잡고 그들의 목에 원격 조정이 가능한 액체 폭탄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원 전체에 고성능 스피커를 설치해 국제사회를 향해 광기 어린 조롱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여, 너희의 그 잘난 로봇들을 들여보내봐라. 문이 열리는 그 즉시 이 가여운 학생들의 머리는 허공으로 흩날릴 것이다. 적들은 인질들을 요새 진입로와 주요 거점에 촘촘히 배치하고 자신들은 그 뒤에 숨어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화면에 잡힌 한국인 유학생의 겁에 질린 눈망울을 본 순간 제 가슴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인질의 생존권을 포기하자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요새는 입구가 하나뿐이고 안에는 인질과 적군이 완전히 뒤섞여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입해도 인질의 절반 이상은 죽습니다. 차라리 요새를 통째로 매몰시켜 작전을 끝내야 합니다. 괜히 인질들을 살리려고 시도하다간 우리 병사들 모두가 죽습니다. 태국 지휘관들의 절망적인 외침은 무능함의 극치였습니다.
자신들의 국민을 제 손으로 죽이겠다는 그들의 태도는 자존심이 곤두박질 친 국가의 비참한 현주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이 와중에 요새 내부의 중국 고문단은 여전히 중화사상의 오만함에 빠져 한국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밖에서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자랑해도 소용없어. 인질극은 심리전이다. 기계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에서 어떻게 이기겠나? 저들은 결국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무릎을 꿇고 협상을 구걸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자신들의 발 아래 있는 하위 기술 국가로 치부하며 자기들이 설계한 이 죽음의 미로가 무결점의 방패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곧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 지옥의 문턱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태국 사령관의 떨리는 손을 뿌리치며 작전실 메인 화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적들은 인질의 등 뒤에 숨으면 안전할 거라 믿겠지만 대한민국의 탄환은 인질의 심장 소리를 피해 적의 심장만을 정확히 찾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사격이 아니라 집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는 즉시 전 세계 군사 역사상 전례가 없는 0% 오차 핀셋 작전의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인질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않고 적의 뇌관만을 끊어버리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작전의 첫 단추는 한국산 초소형 정찰 로봇 벌새K의 투입이었습니다. 무게가 고작 12g에 불과한 이 나노 드론들은 실제 벌새와 똑같은 날갯짓으로 소리 없이 요새의 환기구와 미세한 벽 틈새를 통과했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코앞을 날아다니는 이 작은 기계가 자신들의 사망 선고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벌새K가 보내오는 실시간 초고해상도 영상과 음영 데이터는 한국의 통합지휘 서버로 전송되어 1초 만에 요새 내부를 0.1mm 단위의 정밀한 3D 가상 공간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인질의 눈물 자국부터 적이 들고 있는 총기의 일련 번호까지 요새의 모든 비밀이 우리 군의 시야 앞에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두꺼운 콘크리트 벽 너머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세계 1위 기술, 투과형 광대형 마이크로파 레이더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벽투시 장비가 단순히 열원이나 흐릿한 형체만 보여준다면 한국의 기술은 벽 너머 인간의 혈류 흐름, 근육의 수축 정도, 심지어는 폐의 팽창 여부까지 감지해냅니다. 모니터에는 인질과 적군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완벽하게 구분되어 표시되었습니다. 타겟 설정 완료. 집도를 시작합니다. 사령관의 아직한 명령과 함께 요새 외부 1.2km 지점에 매복해 있던 한국군 저격팀이 K-14 저격소총의 방아쇠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모든 군사 전문가의 상식을 파괴하는 기술적 경이로움이 나타났죠. 한국이 극비리에 개발한 지능형 관통 스마트 탄환이 격발되었습니다. 이 탄환은 날아가는 1.2km의 짧은 시간 동안 공기 저항과 바람의 세기를 스스로 계산하는 것은 물론 탄두에 내장된 마이크로 센서가 타격 지점인 벽의 재질과 두께를 실시간으로 스캔합니다. 일반적인 저격탄은 벽을 뚫는 순간 궤적이 굴절되거나 파편이 발생해 인질을 살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스마트 탄환은 달랐습니다. 탄환은 2m 두께의 특수 강화 콘크리트 벽에 닿는 순간 내부의 소형 작약이 벽의 저항력만큼 반대 방향으로 폭발하며 직진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벽을 관통한 직후 탄환은 스스로 속도를 줄이며 인질을 스치듯 지나가 오직 표적으로 지정된 적의 이마 정중앙에 멈춰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탄환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초미세 컴퓨터의 비행이었습니다. 지휘소 모니터에는 적들이 소리 없이 쓰러지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벽 뒤에서 인질의 머리에 칼을 대고 희죽거리던 적 지휘관은 자신이 왜 죽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뇌관이 파괴되어 즉사했습니다. 피식. 소음기조차 필요 없는 수준의 낮은 공기 파열음만이 고대 사원의 정적을 흔들었습니다. 요새 내부에서는 기괴하고도 공포스러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벽은 멀쩡한데 그 뒤에 숨어있던 아군들이 하나둘씩 인형처럼 고꾸라지는 것을 본 중국 고문단원들은 정신적 발광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유령인가? 왜 우리만 죽는 거야? 벽을 뚫고 쏘는데 어떻게 인질은 한 명도 안 맞는 거지?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저승사자의 손길에 압도되어 총을 든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오만했던 중화사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눈동자에는 원초적인 죽음의 공포만이 가득 찼습니다. 작전 시작 단 7분 만에 요새 내부의 무장병력 80%가 제거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전면 교전도 단 한 명의 인질 부상도 발생하지 않은 완벽한 무혈집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중국 고문단장이 인질의 목에 매달린 폭탄의 기폭 장치를 누르려던 찰나 한국의 전자전팀이 나노 펄스 재밍을 발사했습니다. 0.0001초의 찰나에 요새 내의 모든 전자 신호가 차단되었고 기폭 장치는 그저 고철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림자처럼 침투한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섬광탄을 터뜨리며 지하실로 진입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대원들은 겁에 질려 눈을 감고 있던 태국 인질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온 천사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눈을 뜬 인질들은 자신들을 보호하듯 둘러싸고 있는 한국 대원들의 늠름한 모습과 그들의 어깨에 새겨진 선명한 태극기를 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은 대원의 가슴팍을 붙잡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현장은 단순한 작전 성공의 장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인류의 승리 현장이었습니다. 중국 고문단장은 바닥을 기며 실성한 듯 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너희는 사람이 아니야. 1km 밖에서 벽 뒤의 심장 소리를 듣고 쏜다고? 이건 과학이 아니라 마법이야. 그의 비굴한 절규에 우리 대원은 대답 대신 그의 면상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조원의 연구비를 들여 중국이 구축한 난공불락의 요새는 한국의 천재적인 알고리즘과 정밀 기계에 공학 앞에 단 10분 만에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전락했습니다. 미국의 MOP도 러시아의 스페츠나츠도 해내지 못한 부수적 피해 0%의 기적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것입니다. 작전 종료 보고가 태국 지휘소에 울려 퍼졌을 때 장내에는 무거울 정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신들의 국민을 버리자고 주장했던 태국 관리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태국 사령관은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인질을 안고 밖으로 나오는 화면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1.2km 밖에서 벽을 뚫고 적의 미간만 골라 타격하는 그 신의 사격술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사관학교의 교본에 K정밀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저는 요새 밖으로 걸어 나오는 대원들과 무사한 인질들을 보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인간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구하는 수호자의 방패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비열한 인질극을 벌이던 악마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고대 사원 위로 지는 노을은 승리한 자들의 얼굴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희망과 구원의 다른 이름으로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2025년 12월에 그 차가웠던 공포는 대한민국이라는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사실 이번 작전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가능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 요새에 깔아놓은 함정들은 그야말로 인간이길 포기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퇴각하는 길목마다 민간인 거주지에 독가스를 살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두었고 심지어는 항복하는 척하며 자폭 드론을 민가로 유도하는 비열한 전술까지 서술했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할 땅이라면 차라리 지옥으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악랄한 도끼는 전 세계를 경악해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모든 비상식적인 악의를 압도적인 기술과 인류애로 파쇄했습니다. 독가스 살포 시전보다 0.1초 빠르게 시스템을 해킹해 무력화시키고 자폭 드론의 신호를 낚아채 허공에서 불꽃놀이로 바꿔버리는 그 정밀함은 단순히 무기가 좋아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겠다는 간절함이 만든 기적이었고 그 기적을 현실로 만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압니다. 위험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불러야 할 이름은 성조기도, 오성운기도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게 빛나는 태극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작전 성공 소식이 방콕 시내의 대형 전광판에 비치던 순간 도시 전체가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의 국가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비명을 지르던 태국 국민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우리를 버렸다며 통곡하던 거리는 이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며 눈물을 흘리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방콕의 하늘을 가득 메웠던 공포의 소음은 이제 감사의 환호성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보여준 진정한 카타르시스였습니다. 반면 패배한 자들의 뒷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 차이로 자존심이 짓밟힌 중국 고문단은 고개를 떨구고 수갑을 찬 채 압송되었습니다. 베이징 외교부는 사태 초기만 해도 한국의 오지랖이 화를 부를 것이라며 큰소리쳤지만 이제는 쥐 죽은 듯 침묵에 빠졌습니다. 중국 외교관들이 아무런 대꾸도 못한 채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은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CNN의 헤드라인에는 중국 기술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K-시큐리티의 시대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태국 총리는 작전 종료 직후 우리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참회와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그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태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형제가 되겠습니다. 한 국가의 수장이 이토록 극진한 감사를 표하는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전 세계인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대한민국에게 막대한 실익이라는 선물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작전 종료 후 단 1시간 만에 한국 방산업체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폭등했습니다. 작전에 투입되었던 K-벙커버스터와 레이저, 요격 시스템의 실전 데이터가 공개되자마자 중동과 유럽의 15개국에서 긴급 수입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수치로 환산하면 최소 50조 원 이상의 수출 계약이 단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가치를 넘어 전 세계 안보의 표준이 대한민국으로 재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어느 작은 소녀의 손길이었습니다. 구출된 태국인 소녀 한 명이 귀환을 준비하던 우리 특수부대원의 방탄복에 묻은 흙을 작은 고사리 손으로 털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수줍게 코쿤캅이라고 속삭이며 태국 국화인 라차프룩 한 송이를 대원의 가슴에 꽂아주었습니다. 굳건한 표정으로 전장을 누비던 대원의 눈시울이 그 순간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조 원의 계약서보다 더 빛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유대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들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불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국 어디를 가도 식당 주인은 가장 좋은 자리를 내주며 코리아를 연호했고 거리의 아이들은 한국인을 보면 거수경례를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를 지켜준 구원자다라는 인식이 태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외교적 협상으로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국격이었습니다. 이제 지정학적 구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진정한 수호자는 더 이상 대륙의 횡포를 일삼는 중국이 아니다. 가장 정교한 기술과 가장 따뜻한 인수를 겸비한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서 그 위상을 공인받았습니다. 아시아의 안보 지도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환하는 수송기 안에서 창밖으로 지는 찬란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발 아래로 보이는 방콕 시내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여전히 손을 흔들며 우리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은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낼 뿐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수송기 날개 아래로 펄럭이는 태극기가 노을빛을 받아 더욱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끝났지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심어준 희망의 씨앗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게 빛나는 그 깃발 아래서 우리는 영원히 평화의 수호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주는 이 묵직한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국으로 향합니다. 위대한 동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